영재고등학교 그 역임하신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한두 끝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해드려야 할 얘기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얘기가 자꾸 늘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좀 잘 종합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3단계 이제 영재고등학교요. 이제 과학고등학교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혹은 뭐 약간 1박 2일의 캠프를 통해서 약간 관찰 같은 걸 하죠. 그런 것들로 선발하는 이제 전형을 치르는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영재고등학교는 어쨌든 3단계 면접이고 2차가 이제 그 지필고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필고사의 성적이요, 생각보다 가중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잡아 뭐 35%? 30%에서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그 35%도 1차 점수하고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차에서 통과되면 1차는 제껴버리고 2차를 가지고 2차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뭐 3차에 넘겨주는 1점 외부수를 끊는 게 아니에요.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제 3차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사실 서류심사에서 이제 제시되는 내용들이 점수 비중이 더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뭐 40%, 뭐 45%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필고사 성적이 이렇게 높은데 왜 떨어졌어요? 얘가 20점이나 더 낮은데도 왜 붙었어요? 그런 이유가, 그런 가중치가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혹은 이제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면요, 지필고사가 전부인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필고사의 그 가중치는 높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필고사의 성적은 이 정도 기준이면 됐어 하고 아예 점수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역임하셨던 서울 영재고등학교, 뭐 이제 경기 영재고등학교, 근데 그분이 어쨌든 이제 그런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재고등학교 입시의 요강이랄까 이런 것을 다 꿰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공부할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뭐 소위 전문학원의 마케팅과 그 장사를 도와주는 쪽으로 잘못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감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과 학교 운영자들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보 정권이나 뭐 보수 정권 그쪽에 뭐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교육이 공교육을 잡아먹고 있어요. 사교육이 너무 이제 팽창되어 가지고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육계 내부에서도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교육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은 사실은 일치돼 있어요. 뭐 그렇게 한들 소용이 있겠어? 학원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할 걸 학원이 결국은 아이들을 뭐 입시 성과를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뭐 익히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이제 공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컨센서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재고등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도적으로나 뭐 선발 정책에 있어서 그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확고해요. 그래서 관련된 제도나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가지고 변별을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필고사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놨어요. 말하자면 점수 배점부터 어떤 종류의 문제를 출제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고교 선행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학원 교육하고 상당히 밀접하거든요. 애들이 중학교 내용들은요,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할 정도의 아들한테는 너무 쉬워요, 중학교 내용이. 말하자면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나 수학적 개념들을 충분히 알고도 나눌 정도의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변별을 위해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수학 내용에 대한 선행이 학원가에서 엄청나게 과열될 것이 불보듯이 빠른 상태에서 그걸 허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고교 내용이 포함된 수학 문제를 출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요, 거의 뭐 미적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소위 수학 상하 정도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톤이 좀 바뀌어 있어요. 일단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학 상하도 사실은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학원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중학교 3학년에서 제시되는 좀 심층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꽤 많은 학원들의 그 교재가 정석이거든요. 근데 정석은 정말 그건 이제 좀 낡은 개념이죠. 예전에 소위 뭐 서울대에서 본고사 시절에 포커싱 돼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뿌리를 짜자 올라가면 뭐 동경대 입시 수학 입시 문제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종합을 해서 짜여진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토대예요. 홍성대 선생님이 저희 서울대 수학과 대선배이시기도 하고 많은 기부금을 이제 학교에 내셔가지고 건물도 기증을 하셨어요. 수학과 건물, 수학과 특별 동도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양반을 뭐 어떻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시대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현대 수학적인 것들을 잘 준비해서 공부를 시키려면 사실 그런 정석 스타일의 그 문제풀이식의 접근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장차 이제 수학의 공부를 제대로 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미적분 이론과 이제 소위 선형대수 이론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으려면 그런 정석 스타일의 그 옛날에 대학 본고사 스타일이 아주 난삽하고 뭐 복잡하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풀이보다는 사실은 이제 개념을 고도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공부를 유도하는 게 맞죠. 개념 고도화라는 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차원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소수는 2차원 수예요. 3차원, 4차원, 5차원 수들은 벡터예요. 벡터를 다시 종으로 행으로 확장하면 그게 매트릭스가 돼요. 매트릭스, 행렬을 공부하는 거예요. 행렬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선형대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시 종으로 행으로 그 다음에 차원을 다시 높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n차원이 아니라 n 곱하기 n 곱하기 n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이름을 붙이는 미분기하 쪽에서 이제 그런 소위 텐서 이론들을 공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개념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것,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지 난삽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교재를 우리가 이제 정석 스타일의 문제로 준비시키는 건 사실은 뭐 아이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는 근데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영재고등학교의 지필고사에서도 오히려 중학교 내용을 가지고 하되 소위 이제 그 수식들 말하자면 이제 수학적인 정리라고 표현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근해 공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공식을 도출해내는 여러 가지 원리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제 증명 과정을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학원가에서 사실은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런 이제 교재나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제 소모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재고의 선발 기준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좀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에서 이제 소위 심층 면접과 이제 관찰 캠프. 아이들 입장에서 뭐 뭔지 모르지 그 1박 2일 캠프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관찰이거든요.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그야말로 무슨 기면증이 있어요. 뭐 몽유병이 있어요. 아니면 분리불안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애들이 뭐 다소 우리 어렸을 때 상당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영재 아이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면이 잘 조절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3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 대부분 극복이 되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해드리는 최초의 우리 서가영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합격했던 친구도 하루 2시간밖에 못 잤던 애거든요. 근데도 거기 가서 기숙사생활 잘 마치고 지금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되면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데 만약에 중3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된다면 좀 학교 입장에서는 걸러내는 게 맞죠. 집에서 등하교하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낫겠어요. 뭐 그런 정도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심층 면접 과정에서는 그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시됐던 자기의 일종의 저는 이제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 안에 일종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이것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뭐 1년, 2년, 경우에 따라서 뭐 4년, 5년을 이제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사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들이 심층 면접에 상시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공통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의 질문은 이제 구술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던지는데 그거는 이제 지필고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내냐가 아니라 이걸 논리적으로 잘 이제 말하자면 자기 일관된 논리를 잘 유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난삽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이제 마인드랄까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학원에서 제시하는 아주 뭐 복잡한 소위 이제 올림피아드식 혹은 뭐 경시대회식 혹은 아주 옛날에 그 대학 본고사에서 제시된 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문제들을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훈련이 돼 있으면 충분하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점수 비중이 이제 개별 질문에 더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개별 질문의 핵심적인 평가 대목은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시됐던 그런 것들이 과연 독자적인 것이냐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냐를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와 3차의 내용은 사실은 연계되어 있고요. 그 비중까지 따지게 되면 70%가 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전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이렇게 좋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뭐 문제를 잘 풀어내는 친구를 왜 탈락시켰을까에 대한 그런 이해 부족이 사실 그 부분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소위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에서의 이제 선발 기준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응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시기다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영재고 혹은 과학고 뭐 이미 합격한 애들도 있으니까요. 뭐 아니면 뭐 작년에 합격한 애들 이제 불러다가 뭐 얘기시키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렇게 무슨 그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은 얘기들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요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뭐 만약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영재고등학교를 입학해서 거기서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특성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독자적으로 조금은 좀 차원이 높은 비전, 뭐 그런 것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느냐. 물론 뭐 다 그런 애들만 뽑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착실하게 공부 잘했고 과연 자꾸 뭐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서도 뭐 어느 정도 점수 돼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 뭐 합격하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리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래서 좀 뭐랄까 점수에 연연해하고 그리고 내가 합격하고도 과연 거기에서 성적이 잘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말 염려하고 그래서 여전히 학원한테 의존해가지고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 것을 통해서 학교 입학 이후에 성적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말하자면 학교 운영 취지에도 잘 안 맞고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아예 해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 동영상을 그만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그 학교의 그 운영 취지에 잘 맞으면서 그 학교에서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뛰어나가서 정말 학문의 세계에 풍덩 들어가서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정말 자기의 기량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재, 그런 영재들이 그런 학교에 가서 정말 아주 활기차고 그리고 아주 재밌고 그 다음에 엑사이팅하고 그리고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도약 뭐 그런 걸 위해서 제 동영상을 계속 찍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선발 기준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